안녕하십니까 여러분. Let's download this PDF file. Guys, I have only 1 hour to film this video. I have to hurry because I need to get this done before my class begin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단어 영상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파트 7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그 다음에 파트 5에서 언젠가 나올지도 모르는 콜로케이션들 제가 몇 가지 준비해왔거든요. 오늘 배웠던 단어들 중에서 모르시는 단어가 있으시면 본인 노트에다가 정리해두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anticipate demand라는 단어입니다. 수요를 예측하다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고, 자, 사실은 여기는 이 demand가 수능에서는 요구하다라는 동사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demand란 동사가요, 요구하다라고 쓸 때 뒤에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완전 찰떡으로 붙이거든요. 근데 그 대절 주어 동사 사이에 should가 생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demand that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엄청난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 demand가 이렇게 동사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토익에서는 동사형 문제로는 잘 출제가 안 되고 명사 수요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customer demand라고 하면 고객 수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mand라는 명사 뒤에 전치사 for 붙인다는 거, 요거는 파트 6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외우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uring a recession 이라고 불황기 동안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구를 제가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recession 이라는 요 경기 불황이라는 명사 단어 의미 알고 계셔야 되고, 같은 의미로는 economic downturn 또는 economic downswing 또는 economic stagnation, 이 stagnation이 명사로 침체라는 뜻이에요. 경기 침체, 즉 불황이랑 같은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ecession, 그 다음에 downturn, downswing, economic stagnation 이런 명사들 앞에 despite라는 전치사 완전 잘 붙입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매출이 올랐다, 이런 내용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파트 5 문제를 보시는데 여기 지금 빈칸 자리가 전치사 자리고 뒤에 이런 명사들이 나와 있을 때 보기에서 despite나 아니면 in spite of 또는 notwithstanding과 같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 먼저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business forecast, 경기 예측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고, forecast라는 요 단어는 명사로 예측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예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forecast, outlook라는 요 명사로 paraphrasing 될 수 있고요. outlook는 전망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prospect라는 명사로도 paraphrasing 될 수 있습니다. 요 단어 두 개도 알고 가셔야 돼요. 전망이랑 가망. 자, 그 다음 단어는 impede economic developments. 일단 impede라는 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저해하다,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요 impede라는 단어는 수동으로도 엄청 잘 써요. 제가 문장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The project was impeded by the severe weathe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 지연이 됐고 저희가 됐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vere weather. 자, weather를 수식하는 형용사 몇 가지 더 있죠. 최근에는 severe이란 형용사가 출제가 됐었고요. 우리 inclement 알고 있어야죠. 굳은이란 뜻으로. 그 다음에 unfavorable, 호의적이지 않은, 즉 나쁜 날씨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좋은 날씨라고 쓰고 싶어, 그러면 favorable weather 또는 pleasant weather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impede는 어떤 단어로 paraphrasing이 될 수 있냐? hinder이라는 단어로 paraphrasing 될 수 있고, disrupt 또는 interfere이라는 단어로도 paraphrasing 될 수 있더라. 자, 근데 마지막에는 interfere는 자동사로 쓰고요. 아마 주로 뒤에 전치사 with를 많이 붙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 positive economic indicators라는 단어이고요. 긍정적인 경제 지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 economic이랑 economical 두 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indicator이랑 indication 두 개 구분하는 거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경제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economic이고요. economical은 경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제적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너 되게 경제적이다 라고 하는 건 되게 알뜰살뜰하다라는 뜻인 거죠. 절약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economical이라는 형용사는 토익에서는 뒤에 price라는 이 명사 정말 잘 붙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indicator이 지표라는 뜻이고, indication은 암시, 표시. 그럼 indicate가 무슨 뜻이에요? 나타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ndication은 나타내는 것, 표시하는 것이란 뜻으로 암시, 표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There was no indication. 어떠한 암시도 없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short of oil. 제가 이 표현은 short라는 형용사를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short가 길이가 짧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족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run shor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부족해지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 앞에 있는 run이라는 동사는 여기서는 이 형식으로 쓴 겁니다. 이 형식으로 썼을 때 run이 become의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run이라는 동사는 1형식으로 썼을 때는 달리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진행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진행되다 라고 해석이 됐을 때 뒤에 smoothly 라는 부사 정말 많이 붙이죠. run smoothly, go smoothly, proceed smoothly 이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run이라는 동사가 이 형식으로 썼을 때는 become의 의미를 가진다. 그 다음에 run이라는 동사 3형식 동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운영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손에 힘이 없어요. run a business, 회사를 운영하다. 이 표현도 많이 쓰죠. 그래서 run이라는 동사는 세 가지 형식으로 주로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fluctuations in exchange rates, 환율의 변동. 제가 이 변동이라는 명사 때문에 정리를 해왔고요. 일단 fluctuate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이 된 명사이고, 이 동사는 자동사이고요. 변동하다, 오르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동사 자동사로 썼을 때 뒤에 전치사 in 많이 붙이거든요. 어디에서 오르내리다. 자, 그래서 명사형으로 바뀌었을 때도 뒤에 전치사 in 찰떡으로 붙인다는 거, 어디에서의 변동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increase나 decrease와 같은 명사, 동사 뒤에도 전치사 in 많이 붙이고요. 그 다음에 surge라는 급증이라는 이 명사 뒤에도 전치사 in 정말 많이 붙이고요. drop이라는 명사 또는 동사 뒤에도 전치사 in 많이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create a vicious cycle, 악순환을 만들다. 악순환이란 요거 표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요 형용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요 vicious라는 형용사는 악랄한이라는 뜻도 있고 잘못된, 틀린이라는 뜻도 있어서 사람, 사물, 수식 다 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He's so vicious. 이 사람 진짜 악랄하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a vicious reasoning, 잘못된 추론, 잘못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under current policy, 현 정책 하에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제가 요거는 왜 가지고 왔냐면 최근에 under라는 요 전치사가 출제가 몇 번 됐었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 under the direction, 누구누구 지시하에, 지도하에라는 요 세트가 출제가 됐는데요. 지시나 지도, 디렉션 말고 사실은 supervision, 감독하에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under the guidance도 괜찮아요. 누구누구 안내하에, 그 다음에 under the leadership, 통솔력 하에, 그 다음에 under the construction, 공사 중인, under the consideration, 고려 중인, under the warranty, 보증기간 중인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mediate라는 동사 별표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재하다라는 뜻이고요. 요 동사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meditate라는 동사가 있죠. meditate는 동사로 명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명상을 하고 깊게 생각을 하다라고 했을 때 뒤에 전치사 on이나 upon 붙일 수 있는데 mediate란 요 동사는 중재하다라는 뜻이고 요 동사는 자타 혼용이 가능한 동사입니다. 자동사로 썼을 때 뒤에 전치사 in 붙여서 논쟁을 중재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나라 사이에서 중재하다 이렇게 between과 같은 전치사랑도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재하다라는 동사 하나 더 있어요. arbitrate라는 이 동사가 있고요. 이 동사도 중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negotiate라는 이 동사로도 얼마든지 paraphrasing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government authorities. 자, authorities 이 단어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authority에다가 s가 붙어져 있다면 당국이나 관계자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authority 단수로 쓰였어. 그러면 권한이라는 명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권위자라는 사람 명사도 가능하다는 거 별표. authority, 권위자라고 해석이 됐을 때 토익에서는 expert, 전문가나 specialist, 전문가 요 명사들로 paraphrasing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uthority가 권한이라고 쓰였을 때 뒤에 분사의 수식을 받지 않고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 동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uthorization은 허가라는 명사라서 authority랑 authorization 두 개 의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municipal government, 지방자치, 정부, municipal이라는 요 단어가 지방자치의라는 뜻도 있고 시의라는 뜻도 있어서 시의라고 썼을 때는 city로 paraphrasing 또는 civic으로 paraphrasing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on strike, 파업 중인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전치사고 통째로 외우고 갑시다. 요 strike라는 요 단어가 명사로는 파업이라는 뜻이고 동사로는 치다라는 뜻이죠. 정말 세게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strike라는 동사가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An awful thought suddenly struck m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정말 안 좋은 생각이 갑자기 suddenly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controversial issues, 논쟁적인 문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controversial 자리에 debatable 들어갈 수 있고요. debate가 무슨 뜻이에요? 토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토론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dispute가 무슨 뜻이었어요? 논쟁이라는 뜻이었죠? 논쟁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come to a compromise, 타협에 이르다. 이 compromise라는 단어가 동사로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타협하다라고 썼을 때 자동사로 많이 쓸 거예요. 뒤에 전치사 on 많이 붙일 겁니다. 뭐뭐에 대해서 타협을 하다. 그 다음 명사로 이제 타협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요 단어 동사로 썼을 때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명성을 위태롭게 하다, compromise our reputatio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위태롭게 하다라고 썼을 때는 타동사로 많이 쓴다는 거. compromise a wildlife, 야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다. 자, 비슷한 의미 제가 몇 가지 준비해왔는데요. 여기 있는 come to라는 이 동사 자리에 사실 얼마든지 reach라는 단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reach라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고요. 어디에 도달하다, 누구한테 연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ach a compromise도 괜찮고 요 자리에 come to를 넣어주셔도 돼요. come to a settlement, 합의하다, come to an agreement 또는 enter into라는 요 동사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enter into는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의하기, 시작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ettle a dispute. 아까 저희 dispute 봤었죠? 분쟁이라는 뜻이고요. settle이라는 이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settle이라는 이 단어는 자타 혼용이고요. 타동사로 썼을 때 해결하다,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settle a balance라는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써요. settle a balance, 잔액을 해결하고 처리하다라는 뜻이니까 잔액을 결제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dispute는 조직이나 국가 간의 심각한 논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반면에 argument는 개인 간의 그런 말다툼,
의견 차이, 논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뉘앙스적인 차이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open a bank account. account라는 요 명사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선 은행 계좌라는 뜻이 있고 company account, 회사 계정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라는 사람 명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 명사는 여러분 가상 명사입니다. 토익에서는 이 account라는 단어가 여러분 클라이언트로 paraphrasing이 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랑 다른 회사 간의 거래라는 뜻도 있다는 거 네 가지 의미는 적어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로 썼을 때는 주로 자동사로 많이 쓸 거라서 토익에서는 account for 뒤에 전치사까지 암기하시고 해석은 설명하다 explain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차지하다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ccupy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payable to A 요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불할 수 있는 이란 뜻이고요. 누구에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 payable 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렵게 토익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밑에 저랑 일단 예시를 조금 이따가 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단어는 account payable입니다. 지불해야 되는 돈이니까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요거 콜로케이션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옛날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loan payable, 그 다음에 loan payment 두 개의 의미 차이를 구분해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였어요. 여기 자리에 payable이라는 형용사를 넣을래? payment라는 명사를 넣을래? 라는 문제였거든요.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실래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단어 구분을 하실 때 여러분 의미의 중심이 되는 명사가 누군지를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loan payable은 뒤에 있는 payable은 그냥 앞에 있는 loan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대출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어떤 대출이냐? 지불해야 되는 대출인 거죠. 자, 근데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단어 보시면 복합명사죠. 대출, 지불이란 뜻이고요. 이 복합명사의 의미의 중심이 되는 명사는 바로 뒤에 있는 명사입니다. 빌린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는 대출이니까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란 뜻이고요. 자, 뒤에 있는 명사는 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을 지불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는 from the bank이고요. 뒤에 있는 명사는 to the bank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 payable이라는 요 형용사가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the date of maturity, 만기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만기일 due date라는 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expiration date라는 요 단어로도 paraphrasing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럼 여기 자리에 expiration이라는 명사를 넣어서 복합 명사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expired라는 형용사 넣으시면 안 됩니다. expired라는 요 형용사 뒤에는 만료가 된 voucher, 만료가 된 쿠폰과 같은 요런 이제 명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날짜가 만료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는 expiration이라는 명사를 넣어서 복합 명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pply for a loan, 대출 신청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요 loan이라는 요 단어는 명사로 대출, 동사로는 대출하다라는 뜻이 있더라. 대출하다라고 썼을 때 빌려주다 lend라는 동사로 얼마든지 paraphrasing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단어 home mortgage. mortgage란 요 단어 담보대출이란 뜻이고요. 명사로 저당 내지는 담보대출. 그 다음에 동사로는 저당에 잡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사로 썼을 때 어떤 동사랑 많이 쓰냐면 담보대출 신청하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을 갚다 이렇게 요 동사들이랑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저당에 잡혀 있습니다. 이럴 때 동사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accrue interest. interest란 요 단어가 흥미, 관심사라는 뜻 말고 이자라는 뜻이 있죠. 이자라고 썼을 때는 가산으로 쓸 수도 있고 불가산으로도 쓸 수
수 있습니다. 자, accrue 요 단어는 자타동사 혼용이고요. 자동사로 썼을 때 주어가 누적이 된다. 타동사로 썼을 때는 주어가 목적어를 누적시킨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타동사로 썼을 때 아마 뒤에 point라는 명사, 목적어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accumulate라는 이 동사로 paraphrasing 가능하다는 거. 포인트,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축적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자를 얻다라는 표현 earn interest라는 이 콜로케이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ucra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lucrative란 이 형용사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토익 빈출 형용사이고요. 수익성이 좋은 이란 뜻입니다. lucrative는 항상 이제 paraphrasing이 되면 profitable 이란 형용사로 paraphrasing이 되고요. 이렇게 두 개 형용사 뒤에는 사람 명사가 아닌 사물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뒤에 이렇게 investment라는 명사 정말 잘 붙고요. 그 다음에 거래, deal 또는 arrangement도 이것도 명사로 거래 내지는 계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tract도 당연히 붙을 수 있겠죠. profitable contract.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좋은 시장, lucrative market. 수익성이 좋은 사업, business. 수익성이 좋은 회사 또는 제휴 이런 명사들 완전 찰떡으로 붙인다는 거. 그럼 여기 있는 이 형용사들 얘네랑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proficient라는 형용사가 profitable이라는 형용사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proficient는 competent랑 똑같은 뜻으로 뒤에 이제 주로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능숙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ntroduce a new remittance service. remittance라는 요 단어 송금이라는 뜻이고요. 요 단어는 remit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송금하다, 즉 send랑 똑같은 뜻이고요. 옆에 forward도 제가 적어놨어요. forward. 물론 이제 부사로 앞으로라는 뜻이지만 move forward. 요랬을 때 앞으로 가세요. 요때는 부사로 쓰였지만 동사로는 보내다라는 뜻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 어떤 전치사랑 같이 잘 쓸 수밖에 없냐면 A를 B에게 보내고 송금하다 전치사 to랑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transmit 전송하고 보내는 거 요거 단어도 혹시 모르셨으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파생이 된 명사 remittance 송금 내지는 송금액이라는 돈 명사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 너의 송금액이랑 같이 뭐 첨부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요럴 때 with your remittance 요게 이제 돈과 관련된 명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view of bank statement. 자, statement 이거 완전 토익 빈출 명사죠. 발표문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 성명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명세서, 내역서라는 뜻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file the insurance claim. 제가 요거는 보험 청구서를 제출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file이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 1에서 file은 보관 정리하다는 의미로 정말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사진을 봤는데 그 서랍장 안에서 이제 서류를 만지고 있어. 그걸 이제 file documents 서류들을 보관 정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file이란 동사가 파트 3, 4, LC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신고, 접수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출하다라고 의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불평사항들을 신고, 접수하는 것,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submit이라는 이 동사로 paraphrasing 될 수 있으니까 두 개 같은 뜻이구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e deducted from the account. 계좌에서 공제가 된다. 이 deduct라는 동사는 A, 목적어 끌어내는 타동사이고요. 뒤에 전치사 from 붙여야 됩니다. B로부터 A를 공제하다, 빼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비슷한 의미로 withdraw라는 요 동사, 인출하다라는 뜻이죠. 요 동사도 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 전치사 from 완전 찰떡으로 붙이고 여기 있는 withdraw는 자타 혼용입니다. 그래서 withdraw from consideration. 자동사로 썼을 때 뒤에 바로 뒤에 그냥 전치사 from 붙일 수 있고요. 고려 대상으로부터 빠지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자동사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mpose a tax on imported goods라는 표현.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이고요. 우선은 impose란 요 동사, 부과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요금을 부과하다. impose a fee.
수수료를 부과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는 impose, levy라는 이 동사로 paraphrasing 될 수 있고 lay라는 동사로도 paraphrasing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 뒤에 세금과 같은 명사 또는 비용과 같은 명사 또는 수수료와 같은 명사 정말 잘 붙고요. 어디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지 쓸 때 뒤에 전치사 on 붙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import라는 이 동사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이 port가 이제 항구라는 뜻이에요. 항구. 근데 영어에서는 요 im이라는 요 접두사가 뭐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impossible처럼 요 im이라는 요 접두사가 안에라는 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구 안쪽으로 수입을 해온다. 요 접두사 이용해가지고 단어 암기하시면 훨씬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export는 x가 아웃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항구 바깥쪽으로 수출을 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C 파트 3, 4나 RC에서는 imported goods를 그냥 foreign goods라고 paraphrasing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goods는 S가 있어야 명사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receive the tax rebates. 세금 환급을 받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rebate가 이제 환불이나 환불해주다라는 명사, 동사 둘 다 가능한 단어인데요. 주로 이제 여기는 rebate는 partial, 되게 부분적인 refund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금 환급을 우리 언제 받아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환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과도하게 많이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그 환급을 rebate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Be entitled to tax exemptions. 면세 자격이 있다. 면세, tax exemptions 요것도 복합 명사로 알고 계시고 be entitled 뒤에 붙어있는 요 to는 투부정사도 가능해서 뒤에 동사 원형이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to는 전치사도 가능해서 뒤에 동명사, 그냥 일반 명사도 붙일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같은 의미로 eligible이라는 요 형용사는 뒤에 무조건 to 부정사가 붙어야겠죠? 만약에 명사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앞에 다른 전치사 for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monthly premium of $10. 요 프리미엄이라는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준비를 했는데 프리미엄이 형용사로 최고의 고급의 라는 뜻으로 프리미엄 프로덕트, 완전 값비싼 고급 제품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로는 보험료라는 뜻이 있더라. 네, 그래서 오늘 단어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단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번 주 시험도 잘 보시고 오시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